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6월 5일 53회 한능검 시험이 딱 2주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이 이제 저번에 D4주, 3주 영상 이어서 이제 2주 정도 다가오니까 슬슬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마이크를 새로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지금 음질이 훨씬 좋아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마이크가 너무 잡음이라던가 아니면 좀 목소리를 잘 못 담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일단 장비도 새로 교체했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D2주쯤의 경우에는 딱 두 분류 나눠져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뭐 D4주, 3주가 쭉 따라오셔가지고 이제 개념, 그러니까 소위 이론 강의를 한 번 정도는 완독했다, 그러니까 완강을 채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D2주 만에 다 합격했다 이런 후기만 보고 맹신하지 말라는 거랑, 이제 조금 이제 1회독 하시고서 이제 기출을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기출 풀기 위한 전략의 기초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의 컨셉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뭐 이번 영상의 경우에도 지난 영상과 똑같아요. 그냥 초이생과 N수생에 모두 적합한 전략을 위해서 내용 모두 종합했고, 다른 영상에 비해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는 기출풀이 내용에서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감안해 주시고, 일단 D2주쯤에 고민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저 이제 공부를 이제 한 D2주, 그러니까 D2주 남겨놓고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막 직장인이라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저 3급 딸 수 있을까요? 1급 딸 수 있을까요? 저 이번 합격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어디 저 인터넷 보니까 막 한능검은 1주 만에 1급을 땄어요. 아니면 제가 한 10일 정도 공부했는데 80점이 나왔어요. 저 그런 후기 보니까 막 저도 할 것 같고 막 자신감이 막 차오르는데, 이거 저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그 나름 역사 좋아하는 사람인데 되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고, 자, 두 번째, 인강을 다 완독했는데 저 다 까먹었어요. 저 머리가 돌인가 봐요. 진짜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먹을까요? 저 이제 근현대사 들어갔는데 막 정근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아마 이제 슬슬 기출을 좀 푸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출풀이 하니까 점수가 저 첫 기출 푸는데 막 기출이 50점대 나와요. 아니 합격률이 뭐 이렇게 높은데 저 50점대 나오면 시험 망한 건가요? 저 공부 지금까지 헛짓거리 한 건가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것도 다 힘드니까 해풍선이 저 시험 문제 좀 찝어주세요. 아니면 시험 문제 53에 뭐 나올까요? 아니면 시험 문제 어떻게 풀까? 이런 질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기쯤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모두 종합해서 일단 가져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차근차근 나눠보죠. 뭐 그 전에 이번에도 제 그 개인 교재 홍보해드리면, 잠시만 홍보하고 넘어가면 이 한능검 전용 제 전략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능검에서 필요한 그런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그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출만의 키워드 그런 거 좀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보다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네? 아니면 난 이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싶었던 것들, 아니면 시험 같은 거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그런 팁이라던가 시험에서 이런 게 잘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요약한 자료가 제 기출 그 교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만약에 어려운 것까지 모두 공략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 그 난이도라던가 빈출도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눠가지고 정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개념 강의 뗐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제 교재를 참고해 주신 것도 권장드려요. 제가 역대 기출에 키워드라던가 유형을 최대한 다 정리했거든요. 그게 지금 11회부터 52회까지 지금 다 모든 경향을 반영해서 지금 다시 개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출 52에서 그런 고난도라던가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공략법도 추가했고, 만약에 그 경향이 바뀐 게 있으면
제가 다시 개정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내용 넣다 보니까 만약에 이 교재 관심 있으시면 꼭 구매해주세요. 제가 설명란에 보충해 드릴 건데 커피 한 잔 값에 진짜 어떤 교재보다 알찬 내용 넣었다 자신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 D4주, 3주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이 2주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일단 지금 이거 예전에 제가 다른 블로거 분께 양해 부탁드리고 가져온 자료인데 일단 최근에 50일의 경우에는 약 70% 정도의 합격률이 나왔어요. 되게 역대급이라고 나올 정도로 쉬운 그런 난이도 출제냈었는데 최근 52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 44%? 이 정도 합격률 다시 곤두박질체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합격률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쭉 한 4회 정도 내려가다가 나중에 치솟는 순간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지금 완전 핑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52가 어려웠으니까 53회도 그렇게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52의 수준으로 비슷하게 낼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그래도 쉽게 낼 것 같은데 그렇다고 51회급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줄 정도로 다시 쉽게 낼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장 역대급이라고 어렵다고 느낀 회차는 솔직히 말하면 13회예요. 앞에 회차들의 경우에도 어려운 회차가 여기 37%, 44%, 41%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지금까지 하는 검에서 소위 공무원 한것사급이다. 진짜 개념을 이건 진짜 못 풀 정도로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시기는 제 기준에 13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53회는 52라든가 50회급으로 낼 것 같진 않아요. 그좀 비슷하게 낸더라도 조금 쉽게 낼 것 같은데 굳이 제 기준에 난이도 든다면 여기 나온 이 49회 그러니까 49회 수준의 난이도 낼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이 57%. 이 49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제 주관이니까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나름 보편적인 유형을 위주로 내기는 내는데 진짜 거의 한두 문제 만점 방지용을 킬러 문제 한두 개 정도 섞어주고 익숙하면서 함정을 봐요. 그러니까 익숙한데 깊게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함정에 걸릴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일부 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53회는 52회보다 쉽게 낼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조금만 비틀어 내면은 헷갈리기 쉬울 만한 유형들을 몇 개 낼 것 같으니까 만약 난이도 궁금하다 예측된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장담드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50회, 52급으로 나올 거라 가정하고 공부는 해두세요. 아니 그 52회, 50회도 어려웠는데 또 어려우면 저 어떻게 풀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좀 죄송하지만 저도 시험장 당일날 가기 전까지 난이도라는 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를 쉽게 내준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합격률이라는 건 기준은 그 사람들의 그 베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뭐 가령 저 같은 강사의 그런 적중률이라던가 아니 여러 가지 뭔가 그 플러스 알파의 요인들이 모두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만 해도 한 시험 2주 1주 전에는 막 시험 점수가 50점 60점 나왔는데 시험날 당일까지 가서는 최대한의 실력을 끌어내가지고 그 정도 합격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내가 시험장 당일 나가서 컨디션도 안 꼬이고 긴장도 안 하고 완벽하게 최대한의 조건으로 그 풀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쉬운 난이도를 줘도 먹을 수 있지. 만약에 다른 그 합격률 보고서 내가 저 회차 때 시험 볼 거 이런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쉽게 낸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베이스가 있어야 그 맛있는 밥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제가 단기 후기 같은 걸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항상 하는데 이게 좀 그래요. 단기 합격 같은 거 보면은 뭐 2주 전사. 그러니까 나 50일 1주 컷 했던데 아니면 뭐 한 달이면 무조건 1급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10일 공부하고 1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있을 수 있어요. 막 유튜브라던가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후기 짜란 하고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후기를 올리는 게 내가 될 거라고 무조건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시험을 100명이 본다면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그 중에서 몇 명이야 될 거라는 걸 좀 역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단기간에 해서 합격하시면 좋겠죠. 당연히 와 나도 와 이렇게 어려운 시험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합격해요? 대단하시네요. 할 수 있죠. 좋아요. 근데 그 동시에 기억해야 돼요. 일단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씩만이어도 우리 훌기 올린 것 같다가 우리가 거의 약간 좀 우상화하는 것처럼 저분 너무 대단해요. 내가 저분처럼 하면 나도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후기하고서 인터넷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저렇게 못해 먹겠는데 왜 저 사람들 다 합격했죠? 아니 근데 우리가 가면 그렇게 치면은 대학에서도 막 스카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보고서 와 저 스카이 사람들 똑똑한데 난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절대적인 개인의 실력과 노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한테 이런 연락도 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 꼭 합격해야 되는데 상금만 받아서 뭐 전략집 1, 2단계만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상금 노리는데 뭐 전근대사만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전 상금만 노리니까 1주, 2주만 공부해도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한테 이런 거를 물으시면 전 답을 못 드려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령 어떻게 되냐면 저는 한 달부터 쭉 공부할 건데 가능할까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2주 동안 준비할 건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면 또 1주 전에 와가지고 저 2주부터 시작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또 가능합니다라고 해주기에는 이게 제 개인마다 공부 시간도 다르고 습득 양이란 것도 다른데 그걸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남의 그런 걸 보지 말고 진짜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습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공부 시간이 있는지 그거를 좀 냉정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장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는 공부 10시간 하는데 나는 똑같이 난 3시간 하고서 똑같이 1급을 바란다? 이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고집이죠. 저는 솔직히 공부를 그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 생각하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결과는 똑같이 받고 싶어요. 이거를 저한테 여쭤본다면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후기 갖다가 왜 좌절하는지 좌절도 하지 마시고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합격을 최대한으로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완독했다고 그 개념집에 있는 거 다 외웠으면 그 사람은 공시생이라던가, 아니면 저 같은 전공자예요. 아니,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현대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니까 뭐 고대 시대도 기억이 안 나요. 고려 시대도 기억이 안 나요. 저 머리가 우동인가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강의 찍는 저마저도 가끔씩 해설 강의 찍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놓치는 개념들이 이렇게 하나씩 속속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놓치는 것이 있다면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은 저마저도 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이에요. 아니, 한 번 보고 다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한는 건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 그 뭐 행정고시라던가 사법고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당연히 2000년 역사를 한 번에 외우는데 그게 한 번 보고 다 기억나면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맨사 들어가셔요, 맨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헷갈렸다. 그럼 약점 극복을 위한 그런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뭐 단기가 뭐 좀 제가 뭐 만든 틱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들 만든 뭐 몇백 분 만에 끝내는 강의들 그런 걸로 조금 더 빠르게 채워주던지 아니면 배속을 해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이게 한 번만에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르치는 저마저도 그 까먹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 접해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당연히 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조금 너무 기대치에 두지도 말게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며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대별로 좀 뭐 고려시대 암기 팁이 있을까요? 뭐 조선시대 암기 팁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유형 헷갈리는데 이거의 암기법 팁 있을까? 이거 물어보시는 데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팀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참고하면 조금 더 공략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유형 100가지에다가 이 100가지의 팁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학문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암기라는 것을 전 필수로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역사가 조금 더 암기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대신 저 솔직히 수학을 한다 치더라도 수학
그런 거에 공식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뭐 다른 경우에 뭐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어의 경우에 단어 같은 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험을 가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수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보기엔 어느 학문 가더라도 똑같이 암기해야 될 건 매한가지인데 그게 역사라고 해서 그 암기가 더 어려운지는 저는 반반이긴 해요. 물론 역사 분야의 그 단어들이 암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학문 하든 간에 이런 암기가 필요하다는 것 전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도 이런 팁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에 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 이걸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개념 이해랑 실전의 적용은 다르다는 거 제가 저번에 강조했지만, 일단 한능검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료랑 여러 힌트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고 기출만의 키워드를 파악해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란 거는 제가 언급한 이 역사적 기록물인 이 사료에서 그걸 따온 거고, 우리가 실전으로 푸는 기출은 그 개념을 정리한 원전인 사료를 분석하는 거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좀 호통만 친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여러분들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해품사만의 한능검 기출 전략을 이번에는 기초적인 것만 제시해주고, 다음 뒤 1주에서 조금 더 어려운 고난도 유형들을 공략할 수 있는 심화 공략을 차례로 드릴 거예요. 한 번에 들으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5개만 드릴 거예요. 5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출을 보시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출을 푸는 거랑 안 보고 기출을 푸는 거에 진짜 천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만 약속드리면, 이 페이지 이후로는 역대 기출의 내용들을 좀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고 싶어도 기출을 갖다가 설명을 안 드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공략법이어가지고, 만약에 최근 기출의 스포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나중에 보시고, 근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 좀 기출 몇 개 스포 되더라도 팁을 가져가고 싶다. 지금 보세요. 근데 솔직히 기출 몇 개 스포 된다고 저는 좀 나중에 보는 것보다 그냥 좀 몇 개 스포 당하고 지금 먼저 이거 익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만큼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D3주 영상쯤에서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기출 비껴치기의 원리를 이해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능검 시험 문제 찍기 위해서 항상 이 예상 문제 영상을 만들어요. 그 예상 문제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쓰는 고급 팁인데, 솔직히 이거 만약에 누가 가져가서 막 활용할까봐 좀 알려주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스포할게요. 이거 정말 아까운 팁이지만 제가 뿌린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기출 비껴치기의 원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같은 유형을 두고서 그 다른 출제 방식을 활용한다는 게 기초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난 기출에서 임진왜란이 나왔다. 그럼 지난 기출에서 임진왜란이 나왔으니까 50회 기준으로 만약에 이번 51회 때는 이 임진왜란 유형이 안 나오겠네요 라는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은 버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기출 못 집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라 해가지고 시기형이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이토란 키워드가 나오고, 일본군을 동업해서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고종의 윤허가 없이 조인한 조약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이토랑 일본은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란 걸 통해 가지고 을사늑약이란 거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뗐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간단하게 해서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통해 가지고, 그럼 을사늑약의 결과가 무엇이냐? 을사늑약 결과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면 지난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나오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는 이거에 의한 결과를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문제는 가에 대한 설명은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이거의 체결을 강요했다. 아니면 이 중명전에서 이걸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키워드 주고도 뭐 덕수구 중명전이란 다른 힌트를 주기도 했고, 이 문제에서는 이 사건이 전개된 결과를 물었지만 여기서는 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해가지고 통감부가 설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특징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형을 두고도 조금 더 출제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기출 비껴치기 원리거든요.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문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의 경우에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알려주기 쉽지만 싫지만 한능검에서 거의 100% 출제로 되는 거예요. 거의 100%. 진짜 매 기출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기출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공산 아래에서 그 견훤과 싸웠다고 했는데 뭐 신순경 등이 죽었다. 그래서 공산에서 여기 태조, 여기 말한 태조는 왕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조 왕건과 견훤이 싸웠다는 걸 통해 가지고 공산, 그러니까 공산 전투가 발생한 927년 됐고, 나에서는 여기 1, 2천에서 신검과 태조가 싸웠다.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태조랑 신검이 싸웠으니까 여기 나온 이 1, 2천이니까 1, 2천 전투랑 관련된 걸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사실의 문제로서 정답이 2번이거든요. 경순한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공산 전투 그리고 고창 전투 이후에 일단 통일신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통일신라 멸망하고 1, 2천 전투가 발생해가지고 정답은 2번인데, 지난 기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랑 관련된 걸 냈으면 그럼 다음 기출에서는 뭔가 똑같이 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내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인물과 관련된 걸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뭐 송악을 도읍을 했다, 신라 왕족의 후예이다, 광평성 등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미륵불을 자초했다. 이래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궁예라는 걸 추론하고, 그래서 궁예랑 관련된 키워드가 여기 있네요. 마진이랑 모태. 그래가지고 정답 5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전 기출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를 냈다면 이전 기출에서는 뭔가 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출제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게 기출 비껴치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기출에서 이런 거 냈으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특히 그런 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경우에 어떻게 풀었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럼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이니까 여기 나온 이 권업회 조직이 연해주랑 관련된 거 아니야? 해서 답을 쉽게 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포인트는 연해주인 걸 푸는 게 아니라 최재형 선생님의 활동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계해가지고 이 인물의 활동을 기출 비껴쳐 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분명 이건 기출 연계 문제인데 심지어 여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이라고 나와서 여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다고 나왔는데 정작 이 50회 시험이 나왔을 때는 이 인물이 누구예요? 기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교재에도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 선생님을 욕하신 분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출 비껴치기라는 게 같은 유형을 두고서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익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보는 걸 단순히 이게 문제만 맞추고 정답 띵 맞추고 끝내지 말고 이런 선지들도 꼼꼼히 보시고 이런 문제 속에 있는 키워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풀으셔야 기출을 풀수록 점수가 바로바로 오르진 않더라도 이게 쌓였을 때 점수가 팍 오르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제발 똑바로 읽으세요. 너의 소중한 한 문제가 날아간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문제에서는 이 밑줄친 특사가 파견된 배경을 물었거든요. 배경? 그래가지고 여기 만국평화회의라던가 이휘종을 보고서 이게 헤이그 특사랑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읽고서 이 특사가 파견된 결과라 이해해가지고 여기 결과랑 관련된 게 여기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이거를 오답으로 고르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즉 문제 포인트는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읽고서 문제를 엉터리로 푸신 분들이 지난 52회 때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해풍산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실수를 하나요라 할 수 있을 것 같죠? 합니다 진짜로. 실전 가면 이런 거 긴장해가지고 놓치다가 한 문제씩 날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참고로 이거 답은 3번이에요. 배경이니까. 자, 두 번째. 이 문제의 경우에도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헷갈려 하는 게 가 부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오광심이라는 인물을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일단 이 인물이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 제시한 건 부대인데 이 인물의 업적 유형 아닌가요? 저 이 인물 처음 보는데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물을 통해서 내는 문제도 있고 아니 이 인물과 관련된 걸 활용해가지고 키워드 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을 진짜 낸 문제랑
그 인물을 활용한 뭔가 다른 유형을 낸 거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만약에 이 인물 자체를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에 그런 부대가 창설됐대. 이게 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포인트 일단 이해했으면 만약 이런 거 모르겠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인물을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한국사에서 2000년 된 역사면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 인물 알려고 내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 하나씩 다 외우면 여러분들 문제 다 못 풀어요. 지금 낼 수 있는 인물이 몇 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간접적 힌트를 주되 핵심적인 그런 평소에 기출만한 키워드를 낸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여기서는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2번의 경우에는 시기형 문제 사료를 모르겠다면 그럼 사료를 버리라는 팁인데 이건 제가 진짜 줄 수 있는 가장 꿀팁이거든요. 꿀팁. 진짜 제가 만약에 고난도 문제 나왔을 때 이 꿀팁을 전수받아가지고 한능검 문제를 제대로 푸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 이번에 가져온 것들은 제가 최근 기출에서 가장 어렵다고 유명했던 사료들만 가져왔거든요.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온달이 출전해서 신라군과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아차산성 전투예요. 이거 솔직히 거의 모르실 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니 이거 교재에도 없는데 기출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기출에 연계된 문제긴 해요. 옛날 고급 27회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사료를 버리세요. 아니 해풍선이 아까까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기출에 키워드 찝으셨는데 왜 이번에 그 사료를 버리자 하신 거예요? 문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문제 제시된 거는 지금 전투 이후에 있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 2, 3, 4, 5번 있어요. 그러면 오답선지 1번, 오답선지 2번, 오답선지 3번, 오답선지 4번 하고 문제 제시된 시점이 있고 정답 선지인 그것만 이후에 있던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는 당연히 이전에 있어야 정답 선지만 이 문제 제시된 시점 이후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관구검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됐다. 이거 동천왕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동천왕 항색이에요. 자 2번 영계성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신라를 압박했다. 이거 642년. 일단 7세기가 적을게요. 자 3번 미천왕이 성암표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 4세기예요. 자, 태조왕이 옥저 정복하고 동해안을 진출했다. 이거 1세기고 장수왕이 평양을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건 5세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답 선지는 지금 제가 596년이었으니까 6세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봐도 6세기 이후가 7세기인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 특성상 나머지 선지는 당연히 이거보다 이전이어야 문제 원리에 맞아요. 아니 지금 이후에 있는 게 두 개나 있으면 그건 복수된다 되잖아요. 그럼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문제 제시된 시점은 몰라. 근데 이 선지 중에서 제일 늦게 발생한 걸 알면은 이 사료가 몇 년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중에 제일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이후겠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이 방법의 포인트예요. 자, 이 문제도 고려 태자가 배하라니 쿠빌라이가 기뻐했다는데 이게 여기 이 고려 태자가 원종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원종이 그 몽골이랑 전쟁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좀 항복하려고 갔던 시점이거든요. 이게 대충 1260년이에요. 근데 사료가 들으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버려요. 어차피 모르겠는 거 왜 붙잡고 푸냐고요. 풀지 마세요. 자, 1번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이거 광종. 자,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나를 켰다. 김보당의 나는 일단 무신정권 시기인 건 알아요. 자, 3번 이재현이 망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했다. 이거는 충선왕과 관련된 키워드고, 자 4번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 고려 중기의 인종. 자 5번 최충원이 봉사십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똑같이 무신정권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제시된 시점에서 제일 뒤에 발생한 거는 광종은 조선 초기이고 무신정권 시기 두 개 있고 인종도 무신정권 시기 이전이에요. 그렇다면은 충선왕이 원 간섭기니까 지금 나온 시점 중에서 제일 이게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 있는 사료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장 뒤에 있는 거 찍으시면 돼요. 선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개념이 안 떼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나중 가보세요. 이 선지 갖다가 푸는 게 얼마나 꼼수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의 내용 헷갈린다. 선지로 파악해서 풀라. 이건데
이거는 최근 기출에서 좀 어렵다고 좀 헷갈리기 쉽다고 느낀 문제들을 가져왔거든요. 일단 어떤 힌트냐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먼저 17번의 경우에는 어 고려시대 다룬 역사서라는데 너무 많아요. 일단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 초부터 편찬하기 시작해가지고 문종 때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그 서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 시대 문종 때 만들었다. 전 이거 갖다 풀 거예요. 아니 해풍선이 지금 이거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여기 있는 내용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거랑 관련된 것도 선지랑 완벽하게 매칭시켜야만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 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거 완전 잘못된 풀이법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새로운 거 나오면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여기 있는 걸 모르겠어. 근데 여기 가지고 있는 힌트 하나 가지고 최대한 그나마 근접할 수 있는 거를 매칭시켜가지고 소거하는 풀이법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건 유득공의 발해고인데 유득공이 활동한 시기는 조선 후기예요. 근데 문종은 조선 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어색하고, 자, 세가, 열전, 지, 연표 등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어렵네요. 패스합니다. 자, 3번.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고구려 건국을 서사시로 표현한 건 이규보의 동명왕편인데 이 동명왕편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역사서예요. 시기가 어색해요. 자,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관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거는 이련의 삼국유사거든요. 근데 삼국유사도 똑같이 고려시대랑 관련된 거라 틀렸고, 자, 5번.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이거와 통사와 관련된 거는 동국 통갑인데 이 동국 통감의 경우에는 조선 성종 시기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문종이 아니라서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자, 저 지금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지랑 이 문제 제시 키워드 이렇게 매칭하는 훈련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시된 게 뭐냐면 고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모르다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옆에 있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화륜이라는 힌트랑 여기 육조에서 짓게 됐다는 힌트가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솔직히 이 하륜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 문제 제시된 왕이 태종이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풀었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이 하륜이라는 인물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에도 없어가지고 좀 역사를 깊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 하륜이라는 인물을 잘 몰라가지고 이 육조에서 직계했다는 힌트 갖다 풀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육조 직계제랑 관련된 거는 태종이랑 세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모르는데 압축할 수가 있나요? 자, 잘 보세요. 저는 그냥 태종이라던가 세조라는 것만 일단 찍고서 그냥 들어갈 거예요. 1번.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갑인자는 세종식이죠. 태종식에 만든 건 갑인자가 아니라 개미자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삼수병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선조식이랑 관련된 거랑 역시 안 맞죠. 3번.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초계 문신제랑 관련된 건 정두라서 역시 안 맞고, 자,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경국대전 완성한 거는 성종이죠. 이게 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거면 세조가 될 수 있는데 완성이니까 성종이 안 맞아서 정답 5번.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켰다. 이거 태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빈출 키워드거든요. 자, 잘 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태종인지 세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잘 보면은 지금 세종, 선조, 정조, 성종이니까 태종인지 세조인지 확신을 못 지어도 어차피 태종이랑 관련된 거 한 개가 이거밖에 안 나왔으니까 정답은 5분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럼 해풍산이 태종과 세조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출제자가 일부러 문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럴 거는 너무 보수적 생각한 거예요. 보수적. 제가 보기에 출제 의도는 태종과 세조인지만 알았으면은 선지를 소구해서 풀 수 있게 낸 게 제가 보기에 이 문제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풀려는 이런 접근법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 여기서 답을 확실하게 못했다. 그럼 선지 분석이 안 되셨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거 선지 분석했다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일부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매칭시켜서 푸는 훈련을 기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식어고 왜 보지 않고 풀이하세요? 이런 팁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풀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일시정지 해보시고 풀이해보세요. 자, 되셨나요? 이번 문제 풀이의 경우에는 혹시 내가 답을 여기서 이거 5번 골랐다, 나도 이거 5번 골랐다 푸신 분들, 여러분들 이 문제 다 틀리신 겁니다. 문제 잘못 푸셨습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아니,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거 틀렸다고 좀 충격받을 수 있는데, 아마 이 문제 포인트를 만약 헷갈리신 분들 있다면 이럴 거예요. 여기 이 민문이 토기를 보고서 청동기라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다던가, 아니면 여기 6.15 공동선언만 보고서 여기 김대중 정부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푸신 분들이 이렇게 풀었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놓치신 거예요. 자, 일은 민문, 일은 여기에는 고수,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국어를 보라는 이유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그 선지랑 매칭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에 뭔가 수식어가 들어가면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좀 정리해서 여기 제시된 그 이 이름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민문이 토기면 청동기인데 이름 민문이 토기면 신석기거든요.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고대 시대에서 황룡사가 나왔다. 황룡사는 진흥왕이거든요. 근데 이 황룡사에서 황룡사 구축 목탑을 냈다. 이거는 선덕 여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황룡사 자체 냈으면 진흥왕인데 황룡사 구축 목탑이면 선덕여왕,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시기라던가 내용이 팍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잘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주 고산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나온 또 뭐가 있어,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파악했어도 이게 답이 신석기랑 관련된 2번인 걸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민문이 토기만 보고서 이렇게 청동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 문제에서도 단순히 6.15 공동선언을 보고서 에이, 6.15 남북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너무 쉬운데 이걸 왜 가져왔지? 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험생들 가르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푸신 분들이 거의 10명 내면은 8분 이상은 다 틀려요. 솔직히 말할게요. 9명 틀려요. 진짜.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키워드가 눈에 보인다, 그냥 바로 달려든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라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정부 시기에는 이 6.15 공동선언 내용을 지켜가지고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실현 방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서 이걸 발표했으니까 그걸 이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발전시킬게 하기 때문에 이건 노무현 정부의 14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속에서 뭔가 수식어가 나왔다, 의심해보세요. 그냥 키고 달려도 나왔다, 그냥 띡 달려들지 마시고 최대한 문제 끝까지 읽고 푸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D2주 영상의 팁을 마치고 D1주 영상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인 팁이랑 마지막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많이 길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